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게임 사업을 확장을 의미 있는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저거 원래 처음에 구글이 그 뭐죠? 이름 스테디아라고 해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있는데 네. 사실 구글은 좀 폭망 분위기. 아 그래요? 네, 폭망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 구글의 스테디아의 가장 큰 단점은 기술적으로 뭔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좀 뭐 버벅거리기도 지금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버벅거리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컨텐츠 소싱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막 썩 매력적인 게임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좀 구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넷플릭스처럼 한 달에 뭐 10,000원 내고 무제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구글은 그 요금제 따로 있고 그래도 그 별도로 좀 재밌는 게임 하려고 하면은 또 따로 돈 내야 됩니다. 돈독이 올랐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임 하려면 돈 내야 되는데 막상 접속하면은 막 버벅거리고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글 스테디아는 좀 실패를 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약간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요? 워낙 전통적으로 게임 비즈니스를 오래 해왔던 회사고 게임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게임 제작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M&A를 통해서. 그래서 게임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뛰어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저는 그거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엑스박스 패스. 네. 그런데 이거는 그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엑스박스 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 게임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클라우드는 여기 다운을 안 받는 거예요? 네, 다운을 안 받는 거죠. 아,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로딩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도 엑스박스의 패스의 울티메이트 요금제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돌아가시면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베타긴 약간 베타 서비스 개념이긴 해요. 근데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한테만 그러니까 모바일 안드로이드 사용자들한테만 클라우드 게임을 제공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애플 사용자, iOS 사용자들에게도 이제 클라우드 게임을 제공을 할 것이고 하물며 PC 게임, 그러니까 PC에서도 클라우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선이고요. 일단은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테스트 개념으로 일단 시작은 하지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뉴스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 있냐라고 좀 부연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때 반도체 쇼티지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반도체 쇼티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서 뭔가 제동이 걸리면은 주요 플레이어들은 이거를 구조적으로 풀 궁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도 PC에서 게임을 하고 싶어도 아주 의미 있는 게임을 하고 싶어도 뭐 콘솔 하드코어 게임을 하고 싶어도 그래픽 카드를 못 써가지고 못 사서 게임을 못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반도체 쇼티지가 풀리는 내후년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PC에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임 이제 너희가 예전에는 그래픽 카드 사가지고 PC에 직접 꽂아가지고 게임 했잖아. 그러지 말고 이제 그래픽 카드 사지 말고 그냥 우리 데이터 센터에 그 게임을 넣어줄 테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땡겨서 그냥 바로 해버려라. 이렇게 불어버리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 살 돈으로 이제 구독료 내라. 과금하면 과금이라는 표현은 아닌가? 구독료 내면 거기서 쓸 수 있다. 이게 속도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긴 할 건데 이게 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전략의 이제 변화의 첫걸음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게임을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클라우드 게임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히 또 한번 이해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게임을 어떻게 하나요? 게임을 그냥 CD 사서 컴퓨터에 깔고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게임 하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시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게임이 내 컴퓨터 혹은 내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가 끊겨도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게임의 플레이의 행태인데 클라우드 게임은 뭐냐면요. 내가 굳이 CD나 뭐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게임을 안 깔아도 굳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안 받더라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게임은 어디서 돌아가냐면은 저 멀리 있는 게임 업체들의 서버에서 게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넷플릭스 영화를 볼 때 우리 그 영화를 우리 스마트폰에 까나요? 안 깔죠. 안 깔죠. 컴퓨터에 안 깔죠.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넷플릭스처럼 하는구나. 네, 그냥 간단하게 게임을 넷플릭스처럼 하는 겁니다. 통신이 네트워크가 그 게임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클라우드 게임이 구현이 되는 환경 하에서는 우리 PC나 스마트폰은 꼬물이어도 됩니다. 네, 예전에는 직접 여기에 하드웨어에 게임을 깔면은 굉장히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막 필요가 했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저기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 개념이라는 것은 게임이 어디서 돌아가느냐. 이게 서버에서 돌아간다. 저 멀리 있는 서버에서 돌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이해하시려면 게임을 넷플릭스처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해서 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클라우드 게임이 왜 갑자기 난리지?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를 많이 찾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지는 이유가 5G입니다. 야, 5G 투자가 됐으니까 클라우드 게임 우리 이제 5G 엄청나게 데이터를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저 서버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게임이 돌아가는 거를 이 5G 환경하에서 막 클라우드 기반으로 막 받아서 게임을 우리가 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제가 겪었던 그냥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왜 열리는지에 대한 좀 설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랬죠. 네, 그래서 5G가 됐기 때문에 클라우드 게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요. 클라우드 게임이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5G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완벽한 5G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엄청 느려요, 이거 지금. 통신사들이 이제 마케팅적으로 통신사들 뭐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약간 올라왔어. 얼마 전에 KT 사건이 빵 터지면서 그렇죠. 얼마 좀 올라왔는데 욕 좀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T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니 근데 KT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KT 안 쓰는데 어찌 됐든 간에 괜찮아요. 어쨌든 분위기 바꾸겠습니다. 통신사들이 사실 지금 5G 요금제를 막 내놔도 이게 5G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명대로 하면은 통신이 발달해서 클라우드가 돌아가.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하물며 구글도 지금 클라우드 게임을 막 넓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는 이 설명대로 딱 간다면은 클라우드 게임이 개화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지연감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뭐 정확히 따지면 지연감은 조금은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 게임의 구간에 따라 지연감은 사실 저도 작년에 베타 테스트 해봤는데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플레이어들은 5G를 안 기다려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5G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그냥 클라우드 게임 할 거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면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제가 띄운 거. 소비자 니즈.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의 니즈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소비자의 니즈라기보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정확히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은 게임의 퀄리티와 게임의 용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클라우드 게임이 시장에 개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해 안 자기 컴퓨터에 깔기 좀 힘드니까. 맞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클라우드에 사진을 저장을 하고 클라우드에 사진 저장 왜 하나요? 내게 다 용량이 꽉 차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에 저는 기본적인 개념을 그렇게 전 보고 있거든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하드웨어의 캐파, 용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 데이터 센터에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 데이터 센터에 보내서 처리한다. 그게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고 연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뭐 자율주행도 뭐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클라우드 게임이 사실 개화하는 이유는 통신보다는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게임들의 용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사실 이걸 하고 싶은데 하드웨어에서 이걸 하기에는
그래픽 카드도 못 사고 하드웨어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이게 피곤해지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요 사업자들은 이제 시장이 열리나 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클라우드 게임 출시를 하고 사실 통신이나 이런 통신 인프라나 이런 부분,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을 할게.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위의 흐름대로 가면은 클라우드 게임은 죽어도 못 열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시면 그렇네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 산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클라우드 게임 멀었어라고 하신 분들은 요 위의 관점에서 보시는 그렇겠죠. 분들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 게임 열린다. 왜냐하면 밑에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만드느냐와 공급이 수요를 만드느냐의 그 차이인데 맞습니다. 일단 수요가 있으면 결국은 어떤 플레이어들이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주거나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왜 이 수요가 공급을 만들 수밖에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쇼티지.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사이버펑크라든지 일부 게임들이 뭐 굉장히 버그도 많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사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저는 좀 이 아래쪽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시장은 열린다. 뭐 당장 내일 열리는 건 아니겠지만 뭐 올해, 내년, 내후년 갈수록 의외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요 여는 거를 대비해서 기술적인 백업을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술적인 백업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엣지 그러는데 저게 무슨 컴퓨터입니까, 저건? 굉장히 어디서 파는 거예요? 하이마트, SK텔레콤이 팔기도 하고요. 아마존도 팔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거는 심플한 개념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IT 인프라를 봤을 때 내 앞에 있는 우리 집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IT 기기가 있고요. 우리가 네이버의 클라우드에 사진 저장할 때 그 사진이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 멀리 있는 네이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 사진이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거는 클라우드라고 하고 이거는 뭐 언프레미스라든지 뭐 기업단에서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 같은 거는 사실 저 멀리 그냥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근데 게임 같은 거는 물리적으로 너무 그 데이터 센터가 떨어져 있으면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오다가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 이게 끊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같이 약간 좀 계속적으로 트래픽이 신뢰성 있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나의 하드웨어 사이에 중간 중간 데이터 센터 정도 중간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또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구조죠. 지금까지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돌리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요. 버벅거리죠.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데이터 센터보다는 약간 작은 데이터 센터. 그 엣지 데이터 센터, 엣지 서버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 중간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여기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 중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플랜입니다. 이게 전기로 치면 발전소에서 끝까지 안 가고 송전소 한번 거쳐서 가는 것처럼 그 중간에 뭔가 또 송전소보다 역할은 조금 더 하는데 그러니까 게임이 사실 여기가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 센트럴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고요. 요 MEC 서버라고 하는 데서 돌아간다라고 중간에 엣지 컴퓨팅 시설에서 돌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네. 저 맨 위에 거는 일종의 댐이고 가운데 엣지 컴퓨팅은 지금으로 따지면 보네포. 맞습니다. 물을 가다 놨다 거기서 이제 바로바로 봤다는. 그래서 뭐 여기서 게임이 돌아가면 사용자 입장에 더 가깝잖아요. 게임이 돌아가는 인프라가.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이 스무스하게 끊김없이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트렌디한 그 엣지 컴퓨팅 기술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어떤 화두라는 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클라우드 게임 형태의 게임을 미리 선점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을 이렇게 쫙 퍼뜨리려고 했더니 예전 방식은 어려우니까
엣지 컴퓨팅 활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 MEC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건 뭐 M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무선 요게 이제 다 무선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전달될 때 엣지 컴퓨팅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바로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작년부터 SK텔레콤이랑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베타 테스트 작년에 제가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엣지 컴퓨터에서 돌리고 있죠. MEC SKT의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클라우드 게임은 이런 기술적인 하나의 뭐 진화를 통해서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엣지 컴퓨팅 MEC로 제가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게임을 돌린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게임도 돌아가지만 자율주행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요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자율주행을 다 돌리고 싶어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물리적으로 자동차들을 다 연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엣지 데이터 센터들을 막 설치를 해놓고 동네마다 동별로 설치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이제 구글도 이제 보이고 있고 어쨌든 뭐 구글의 예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론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고 이런 엣지 컴퓨팅 시설을 통해서 자율주행도 돌릴 수도 있고 뭐 여기 예를 안 냈지만 스마트 팩토리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스마트가 들어가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다 엣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해서 다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게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아닙니다. 게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중간에서 다양한 이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엣지 컴퓨팅인 거고요. 혹시 뭐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리는 버릇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확실하게 하나 알았어요. 저거 하이마트 가서 안 판다. 동네 깔려 있다. 동네 가서 안 판다. 하이마트 가서 요즘 잘 나가는 엣지 컴퓨팅 하나 주세요.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제 앞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무수한 공장 장비들이 다 자동화되고 뭐 AI 기반이 되고 다 로봇화 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공장 로봇화된 장비들 안에 그런 부속품들 안에 다 아주 고도화된 컴퓨터를 막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는 너무 비싸죠.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개별 디바이스의 그런 컴퓨팅 능력과 사실 배터리 이슈도 있거든요. 배터리 이슈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공장 옆에 SKT가 우리 공장에 따로 제공하는 그런 통신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를 엣지 컴퓨팅 시설로 구축을 해놓고 공장에 있는 장비들이랑 다 연결해가지고 AI 자동화를 버리는 거죠. 지금 유문종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그러면 5G를 대체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5G 기반으로 엣지 컴퓨터에 전송하고 하겠죠. 그거는 사실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 좀 얘기해야 돼. 그 5G가 쓰이느냐 안 쓰이냐는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그러니까 사실 엣지 컴퓨팅 우리 유문종님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유문종님 저기 이메일에 저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고요. 한 분 바로 밑에 저 질문도 같이 대답해 주세요. 소피아 리님도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꼭 그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엣지 컴퓨팅은 어디서 만드나요? 그거를 제가 바로 뒷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쓰이는 곳에 따라, 그러니까 이 엣지 컴퓨팅이 활용되는 곳에 따라서 어떠한 네트워크를 쓸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엣지 컴퓨팅을 쓰고 싶은 게 뭐냐면요. 5G 쓰기 싫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G까지 기다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거점을 만들어 놓고 적당한 4G로도 클라우드 게임도 돌리고 여기에 다양한 IoT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5G까지 굉장히 가격이 싸지면은 엣지 컴퓨팅도 이제 5G를 쓰겠죠.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야외 같은 경우에는 5G를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팩토리나 실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기술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사실 와이파이 6를 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엣지 컴퓨팅이라고 무조건 5G를 쓰느냐, 뭐 5G 써야 되냐 그런 건 없고요. 그 환경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비용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통신 기술을 쓸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엣지 컴퓨팅은 누가 이거를 구성을 하느냐?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일단 저는 오늘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에 한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누가 삼보 컴퓨터인가? 네, 죄송합니다. MEC, 그러니까 무선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엣지 컴퓨팅을 누가 구성을 하느냐? 네, 네. 답은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입니다. 네,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인데 이 둘이 초기에는 협력 모델인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헤게모니 싸움이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클라우드 게임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네. 아까 클라우드 게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동네에서 네. 광화문 부근에서 클라우드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뭐 저 광화문 옆쪽에 뭐 SKT의 MEC 인프라에서 제가 클라우드 게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SKT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던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게임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네. 게임을 돌리는 소프트웨어적인 노하우는 SKT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는 인프라 시설에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연결 기능만 있었는데 이제는 요 중개 시설에서 클라우드 게임도 돌려야 되고 자율주행도 구현을 해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도 굴려야 되니까 요거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필요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하는 기술적인 기반은 통신 사업자들이 네. 해주긴 하는데 그 위에 소프트웨어는 사실 인터넷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두 기업이 협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네. 이 SKT가 단독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렇네. 네. MS가 또 단독으로 못 하는 거죠. 그렇네. 왜냐하면 엣지 컴퓨팅 인프라 자체는 SKT 거기 때문이죠. 결국 나중에 싸우겠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지금이라기보단 개념적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될 거예요. MEC, 그러니까 이런 엣지 컴퓨팅이 네. 게임만 전용으로 돌리는 엣지 컴퓨팅 인프라, 네. 스마트 팩토리만 전용으로 돌리는 엣지 컴퓨팅 인프라가 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래서 게임을 돌리는 전용 통신 장비가 있고 요거로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탁탁 따로 있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요 오른쪽 모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예? 이게 기술의 발전이기도 하고요. 이게 효율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좀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범용 서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인터넷 기업 뭐 반도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와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효율이 발생을 합니다. 비효율이.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장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전용 장비, 딱 요거를 위해서 고정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네. 만약에 요 MEC에서 요 엣지 컴퓨팅에서 광화문 일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기서 제공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광화문 일대에 갑자기 무슨 뭐 행사가 생겨가지고 막 젊은 친구들이 막 광화문 일대에 뭐 코로나 끝나고 당연히 끝나고 막 몰려 들어와서 광화문 일대에서 클라우드 게임을 엄청 하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 엣지 컴퓨팅에 캐파라는 게 있을 텐데 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광화문 일대 갑자기 그 젊은 사람들이 한 500명이 몰려들었다. 그럴 경우에 이 엣지 컴퓨팅이 그 500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딱딱 전용 장비로 구성이 됐을 때는 절대 네.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또 장비를 또 갖고 와서 세팅하고 또 깔고 하고 심지어는 이건 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하드웨어로 뭐 화웨이 하드웨어를 쓰고 있으면은 소프트웨어도 화웨이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야 되고요. 삼성 거 쓰고 있으면 또 삼성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이때까지는 그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런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다 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전용 통신 장비들이 그냥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러게 효율적이겠네요. 네, 이게 다 범용 서버로서 이게 사실 이거 다 서버로 구성된 장비들이거든요. 네. 이거를 다 범용 서버로 하나로 뭉쳐버리고, 이게 지금의 데이터 센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에 뭉쳐버리고, 요 범용 서버를 가상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 범용 서버를 관리하고 캐파에 따라서 이거를 잘라서 쓰게 합니다. 다 잘라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용 소프트웨어가 있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게임을 한 이만큼만 한다. 그러면은 이 가상화 솔루션이 이 범용 서버에서 그럼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요것만 끊어서 쓰자. 그렇네요. 요렇게만 쓰자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광화문에 사람들이 확 몰려서 클라우드 게임을 이만큼 해버린다. 그러면 나머지 서버도 다 쓰고. 예, 이 가상화라고 하는 솔루션이 범용 서버 너희 이만큼 캐파 늘려. 실시간으로 거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거의 실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IT 인프라, 뭐 자율주행 자동차, 클라우드 게임, 모든 환경이, 모든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 트래픽이 어떻게 구성될지 전혀 몰라요. 네. 그리고 같은 인프라 내에서도 어쩔 때는 게임을 위해서 막 쓰기도 했다가, 뭐 새벽이면 게임 많이 안 하면은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막 쓰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사실 네트워크 슬라이싱도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 그 범용 서버 저 세상이 오면 누가 슈퍼갑이 되는 거예요? 가상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잠정 후보군이 누구입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VM웨어가 뭐 가상화의 뭐 최강자이기도 했지만, 사실 요즘은 큰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요 기반과 요 윗기반과 요 기반을 사실 인터넷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드웨어 만드는 애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좀 많이 나갔네요. 네. 제가 항상 11시가 넘어가면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사실 우리 화요일 시간대 가장 동접자 수가 많은 요일 중에 하나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570분 이상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11시가 넘어가면 진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요. 우리는 오버했는데. 근데 11시가 넘어가면 우리 박 차장님이 슬슬 전원이 꺼져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하다가 점점 제가 한 5분 전부터 약간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평소엔 9시에 잔단 말이에요. 9시에 자는데 지금 11시면 한참 꿈꾸고 있을 시간이야. 애 재우면서. 좀 주무시면 제가 좀 주무세요. 우리 2장 남았어. 한번 갈게. 아유. 힘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리를 하면은 엣지 컴퓨팅이란 거는 클라우드 게임뿐만 아니라 무수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4차 산업 서비스를 다 커버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 인프라인데, 요 인프라를 다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들이 지금은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더욱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게임도 게임 만드는 회사가 갑이지, 게임 돌리는 컴퓨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에 소프트웨어 어떤 게임이 재밌어야지 게임을 만들고, 근데 사실 게임 플랫폼이 더 갑이 되고 있죠. 그렇죠. 클라우드 게임이 돼버리면 거기에 받아줘야 되니까 그걸. 그래서 엣지 컴퓨팅 상황이 어떻게 하냐,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증권회사 보고서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훌륭한 기업이죠. 네. 제 예전 그 사수였던 지금 센터장님이 쓰신 보고서인데 엣지 컴퓨팅이 지금 통신사와 글로벌 통신사와 데이터 센터 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더욱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더욱더 진화할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결론 이건 말씀드려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클라우드 게임으로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되냐, 뭐가 좋아지는 거냐를 결론을 내리면요, 인터넷 기업들은 뭐 느낌 오셨겠지만 계속적으로 영향력이 세질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게임뿐만 아니라 엣지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영향력이 세질 거기 때문에 뭐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업체들은 클라우드 게임이 열리면은 진짜 경쟁이 시작이 돼버립니다. 엄청난 경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뭐 콘솔이랑 PC 게임이 같은 게임이긴 한데 모바일, 콘솔, PC
칸막이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왜 칸막이가 돼 있었냐면 이 게임이 돌아가는 하드웨어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게임이 구현이 되면서 저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게임이 다 돌아가고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도 아주 퀄리티가 높은 게임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리얼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칸막이 다 없애버리고 하기 때문에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거고 핵심은 IP, 콘텐츠 경쟁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진짜 IP가 좋은 기업이 뭐 NC라든지 네. 펄어비스 얘기 많이. 그러니까 IP가 워낙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라우드 게임 얘기만 나오면 결국 쟤네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 게임이 되면은 게임 업체들은 IP가 좋은 애들, 넷플릭스가 막 올라가면서 국내 K 드라마 만드는 그렇죠. 관심 많이 가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흐름인 거고요. 반도체는 전 세계 게임 유저가 통틀어서 22억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클라우드 게임으로 이제 많이 돌아서고 그 클라우드 게임을 돌리기 위한 엣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막 이루어진다면은 새로운 수요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 PC 안 살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트레이드 오프긴 해요. 그래서 네, 그게 트레이드 오프긴 해서 그거는 조금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좀 수혜가 좀 있어 보이는 회사는 AMD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AMD가 글로벌 클라우드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GPU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보다는 AMD GPU가 클라우드 게임 돌리는 데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면은 AMD가 클라우드 게임 향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통신 사업자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통신 사업자들은 이때까지 매출이 뭐였냐면요. 개인 혹은 법인에게 월 단위 가입 요금을 통신 요금을 받았잖아요. 네. 거기다 부가 서비스를 몇 개 얹은 정도가 이들의 통신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입자가 늘지 않으면은 사실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막 마케팅 비용 엄청 때리고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는 막 성장성이 꺾이는데 비용이 늘어나니까 좀 배당주로서 좀 성장의 그런 포텐이 잘 안 보였었는데 이 클라우드 게임이라든지 이 엣지 컴퓨팅이 도입이 되면은요 통신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클라우드 게임을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뭐 MEC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10불 정도의 구독료를 받잖아요. 그걸 레비뉴 쉐어링에 갑니다. 네. 왜냐면은 인프라를 이렇게 통신사들의 인프라가 없으면은 이걸 구현을 못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 게임 쪽에서는 통신 사업자들이 이거를 레베뉴 쉐어링을 하자라는 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수익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광고 시장에서는요 클라우드 게임은 대부분 다 이런 3D 게임이 아주 퀄리티 높은 게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옛날 게임인데요. 옛날 게임 왜냐면 광고가 좀 옛날 거긴 한데 이런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퀄리티가 높은 그래픽 환경이 좋은 게임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게임 광고가 게임 안에 붙을 겁니다. PPL 같이. 네, 이게 인게임 광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될 거고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 게임이 뭐 가입자당 10불씩 구독으로 받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렇네. 제작사들한테 돈을 나눠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광고 수익으로 막 붙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겠네요. 네, PPL 같이. 그래서 게임 시장도 이런 인게임 광고가 계속 늘어날 거고 조금 더 나가면 이 인게임 광고를 핸들링하는 에드테크 기술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뭐 클라우드 게임에서의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당장 뭐 내일, 뭐 올해 당장 한 번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니지만요.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 3년 안에 굉장히 좀 빠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좀 대변하는 뭐 게임 중에 하나가 로블록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간단히 얘기해서. 로블록스도 오늘 좀 안 좋은 뉴스가 있던데. 어떤 건가요? 어린애들 하는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 이제 선정적인 그래요? 그런 거 있었다라고 해서 네, 뭐 그게 인기 너무 인기일 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도 관심이 많은데 큰일이네요. 어쨌든 제가 좀 오늘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뭐 클라우드 게임은 한동안 건 관심이 좀 없는 그런 주제였는데 그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뉴스도 있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클라우드 게임이라기보다는 엣지 컴퓨팅 이쪽과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통신
뭐 서버 이런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제 생태계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기술적으로 변화가 있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나 이런 통신 관련한 뭐 범용 서버는 어디서 또 얘기하신 분들은 또 있지만 이게 게임 산업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저도 오늘 정말 처음 들었고요. 사실 저도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참 많은데 연배가 사실 저희보다 좀 위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게임 그냥 핫하게 했던 세대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 게임 관련해서 조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앞으로 더 커질 거거든요. 엄청난. 근데 그런 빈틈을 또 오늘도 꽉꽉 메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박 차장님 일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심심한 사과 말씀도 드리고요. 네, 저도 이제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제 집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 다 자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는 되게 막 기운이 막 되게 그러니까 엄청 좋으셔가지고 약간 힘이 안 좋아. 아니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순희 씨랑 있을 때랑 바꿀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있나? 참나.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이제 마무리 하셔야죠. 자, 오늘도 이렇게 인포맥스 라이브 정말 누가 시켜서 하시는 거 아니죠? 정희석 이사님도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려고 늦게까지 있어 주시고요. 오늘 풀 스케줄이셨던 저도 사실 박 차장님 오늘 두 번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꼭 또 운기탱천하셔서 끝까지 자리 채워주신 박 차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꽉꽉 채워서 내일은 또 인포맥스 다른 분하고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이거 오랜만에 하시죠 또. 우리 매일 만나요.